인류가 이때까지 지내오면서 몇천 년을 굶고 살았던 적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먹고 남은 탄수화물은 몸의 지방으로 저장이 돼요. 탄수화물은 몸의 지방으로 저장이 돼서 굶었을 때 이걸 비상용 식량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저장은 많이 되고 쓸 데가 없는 거죠. 누구나 좋아하고 또 간편해서 우리가 한 끼 식사로 주저없이 택하는 탄수화물로 만든 음식들. 하지만 탄수화물이라고 해서 모두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대체 어떤 탄수화물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거는 사실은 탄수화물인데, 문제가 되는 탄수화물은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영양가는 하나도 없고 열량이 많다라고 해서 빈 음식이라고,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그런 음식을 이제 빈 음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설탕, 흰 밀가루, 이런 것들, 정제된 탄수화물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로 만든 식품들은 우리 몸에서 분해되는 시간이 매우 짧아 금세 허기가 지고 자꾸 먹고 싶은 충동을 일으킵니다. 결국 밀의 문제가 아니라 고도로 정제된 밀가루가 문제인 셈인데요. 우리는 왜 밀가루의 유혹에 이토록 쉽게 흔들리는 걸까요? 간단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정제된 밀가루로 만든 달콤한 카스텔라를 먹은 뒤 우리 몸에 일어나는 반응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손 닦고 마세요. 하나, 둘. 카스텔라를 먹기 전 90이던 혈당 지수는 30분 경과 후 126까지 급격히 올라가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시게 되면 급격한 혈당의 상승이 있어 인슐린 분비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이때 식욕이 좀 더 자극이 돼서 많이 먹게 되고, 그 후에 급격한 혈당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저혈당의 효과가 오므로 인해서 또 다시 식욕이 자극이 돼서 더욱더 먹게 되는 거죠. 인슐린은 우리 몸의 세포 속으로 혈당이 들어가게 도와 에너지를 만드는 필수 호르몬인데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것은 인슐린 분비 또한 빨라지게 만들어 우리 몸이 더 자꾸만 허기를 느끼게 유도합니다. 이처럼 혈당의 급격한 상승과 감소가 반복되면서 식욕 중추를 자극해 우리가 설탕처럼 달달한 밀가루 음식을 찾게 되는 중독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밀가루를 지속적으로 먹으면 행복한 기분이 들고, 반대로 먹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허기가 지는 증상. 이른바 중독을 불러오는 금단 현상이 시작되는 거죠. 중독이라는 거는 사실 꼭 나쁜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그 대상이 내 뇌를 즐겁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즐겁게 해주니까 중독도 일어나는 거지, 쾌감이 없는 거에 중독이 일어나는 일은 없죠. 밤을 잊은 채 24시간 깨어있는 도시. 불밝힌 도시가 화려해진 만큼 점점 심해지는 경쟁 속에서 현대인들은 지치고 외로워집니다.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허전함이 채워지지 않고 지속될 때, 그 허전함을 보상받기 위해 먹는 것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건강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이제 뇌 상태를 소진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번아웃, 다 타버렸다, 뭐 번아웃 신드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뇌는 고갈이 되면 채우고 싶거든요. 그런 거에 한 방편으로
이 쾌락과 관련된 먹는 거. 사실은 딱 필요한 만큼만 먹으라고 이제 뇌가 설계되어 있는 건데 지금 음식을 생존 이외에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뭐냐면 그걸 이제 심리적 허기라 그러는 거죠. 마음이 괴로운 거는 다르게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먹는 걸로 푸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고 내성이 생기는 거죠. 과도하게 들어가니까. 신체적 허기를 넘어서는 부분. 그 부분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신체적 허기의 해결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심리적 허기. 마음이 허해진 현대인들이 가장 손쉽게 또 가장 빠르게 손에 쥘 수 있는 위로의 음식이 하얗고 부드러운 밀가루였던 겁니다. 서울시 강북구에 있는 한 중학교 앞.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하굣길 아이들이 분식점에 몰려듭니다. 맛있어? 네. 무슨 맛이야? 맛있는 맛. 학교 앞 인기 메뉴는 예나 지금이나 단연 떡볶이. 15살 아민이도 친구와 함께 분식점으로 발이 향합니다. 먹을 거야? 튀김. 튀김 먹어? 홀떡 4개 주세요. 홀떡 4개? 네. 없잖아. 과일통에 봤거든. 콜라와 떡볶이를 함께 먹을 수 있다는 일명 콜떡. 아민이뿐만 아니라 요즘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밀가루 음식들로 한 끼를 때우곤 하는데요. 날 거라고 생각되는 게 너무 싫어. 우리는 한창 예민한 시기라는 아민이의 하루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집에서 다시 학원으로. 15살 아민이는 무슨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요? 그럼 좌변에 보면 60분의 14가 아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온 오후 시간. 집에 오자마자 간식 먹을 겨를도 없이 곧바로 숙제를 합니다. 아, 이거 아침이나 점심, 저녁에 먹는 콤플레이크. 아민이가 밥 대신 먹는 것은 시리얼이나 빵처럼 당분이 많은 음식들이네요. 아침에는 그냥 최소한 간단하게 먹으면 콤플레이크 가장 편해서 그렇게 먹고, 저녁에는 엄마가 또 늦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늦게 들어오시니까, 네, 그냥 혼자 차려 먹는데, 혼자 또 밥 퍼고 막 그러기가 좀 귀찮아가지고서, 그냥 간단하게 콤플레이크도 먹고. 그래서. 한 번만 튀겨셨었는데, 이제 두 번인데, 이런 거. 먹고 돌아서면 배고픈 나이라는 건 옛말일까요? 꽃게 같은 거. 한창 자랄 시기에 밥 대신 밀가루 음식을 즐겨 먹는 아민이를 지켜보는 엄마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합니다. 웬만하면 이제 그냥 존중하는 편이니까 하고 싶을 때, 왜냐면 이제 제일 예민한 사춘기니까 좀 놔두는 편이기도 해요. 옛날 같았을 때는 진짜 가족이 딱 같이 모여서 먹는다,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이제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이다 보니까 왜 이렇게 공부 위주여서 그런가요? 패턴을 거기에 맞춰주다 보니까 먹고 싶을 때 먹게 놔두는 편이에요. 사실 아민이의 꿈은 발레리나였습니다. 운동을 접은 지금도 후회되는 건 너무 어린 나이에 경험한 다이어트의 후유증. 우리는 아민이와 함께 식단 일기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급식을 빼곤 언뜻 보기에도 밀가루 음식들이 대부분인 식단. 체중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양손으로 한창 성장기인 아민이의 건강 상태는 괜찮을까요? 기둥에 기대지 마세요.
인바디 검사를 시작합니다. 종료되는 것처럼 저신장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민이는 검사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아민이의 경우 저신장이 우려된다는 점과 지금이라도 균형 잡힌 식사가 절실하다는 따끔한 조언이 이어졌습니다. 아쉽게도 아니면 심지어 나가서는 혈압도 재서 혹시 혈압이 올라가진 않았는지도. 비단 아민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 청소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성장이 완료되기 전까지 청소년기에는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겠다 하는 것은 절대 권하지 않고요. 오히려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골고루 음식을 통해 섭취를 하면서 그러면서 불필요한 과잉 음식 제거하고 그리고 성장에 도움되면서 살을 뺄 수 있는 적절한 유산소 운동과 기초 체력 운동을 병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